네, 개장까지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 많은 힌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반영하면서 9시 개장 준비 들어가 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이 막판까지 상승폭을 유지하긴 했는데요. 막판에 다시금 S&P 500 지수도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이 고금리의 리스크 속에서 미증시처럼 다시 공포가 재부각되느냐, 아니면 이번 주에 보여줬던 것처럼 일부 선 반영되면서 견고하게 제갈길을 가느냐, 우리 증시의 방향성 중요하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시세 먼저 확인해 보죠. 현재 시총 상위주들의 분위기 점검합니다. 대체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야간 선물 지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도 간밤에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 기대가 많고 상승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1% 넘게 올라가는 모습, 삼성전자도 이제 전자사업부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0.7% 상승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바닥을 딛고 움직임이 굉장히 답답했었는데요. 현재는 1%의 반등 주고 있습니다. IRA 관련한 세액공제 이 수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히려 악재 속에 저점을 만들어내나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까지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하위권 분위기도 점검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현재 드라마틱하게 강한 시세를 뽑아내는 쪽이 있진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띄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동반하는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원전주들의 강세 움직임, 어제 조정을 받았었던 원전주들이 이번 주 추세가 흐트러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 다시금 두산에너빌리티, G2파워 중심으로 한 강세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간밤 미증시에서 아이온큐 급등했습니다. 엑스게이트 드림시큐리티의 강세 움직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한화솔루션이 4% 크게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전과 지금 신재생이 엇갈린 이유 지금부터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점검해 보죠. 일단은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삼성 DS 부문 반도체 섹터의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 경영 진단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 내용 종료되면서 이제는 재편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업계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발표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때문에 전자 쪽까지도 분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DS 부문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사업부가 2조 원 넘게 적자를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성 적자 때문에 DS 부문의 오랜 고민인 이 파운드리를 분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이 가능성은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설계와 생산을 한 지붕 아래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해 상충적인 이 문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수주를 따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두 기업이 분사를 하게 된 건데,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DS 부문 아래 시스템 LSI라는 이 설계칩, 특히 모바일 AP를 생산하는 쪽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더불어서 파운드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의 수주를 따오기가 그동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MD나 애플이나 만약 파운드리를 맡겼더라도 너네 설계도 하잖아, 결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빼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상존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파운드리를 분할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한 2조 원대, 그러니까 수조 원의 적자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DS 부분이 조금 더 가볍게 날아갈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작년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 분사 계획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분사에 관심 없고 계속해서 성장에 갈망하고 있다라고 업계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시나리오로 이 경영진단 마치고 나서 설계와 생산 사업부를 모두 통합하는 이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경우에는 결국 분사는 무산된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안에서 우리가 2위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TSMC 그 다음으로 2위이기는 한데 여전히 점유율을 늘려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TSMC, 그러니까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이 기업의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자 쪽에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가능성에 어느 정도 베팅이 가능할 것인가? 그럼 그 이후에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전 프리마켓 보신 것처럼 소폭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안에서 봤을 때 빅테크와 반도체가 일부 상승을 도모하긴 했는데요. 여전히 고금리 리스크 속에 반도체 쪽이 쉽진 않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일단 0.78% 올라가면서 선방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 28일에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29일쯤에 이를 받아들 것으로 봅니다. 예상치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 4주 연속적으로 주봉 상승을 나타냈고요. 지난주에는 주간 단위로 16% 급등을 보였던 엔비디아입니다. 이제 130달러 안착하고 있는데요. 간밤까지 132달러로 올라온 가운데 150달러 그 위쪽까지의 방향성은 실적에 달려있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옵션 프리미엄 반영했을 때 위쪽으로 7%, 아래쪽으로의 하방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그 변동성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출은 432억 6천만 달러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 분기는 한 460억 달러로 매출 가이던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합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GAA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지표가 70% 초반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춤되고 다시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을지 가이던스와 연계지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B300 대량 양산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출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시그널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명확하게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부활과 여기에서 HBM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주가 궤도인데요. HBM4가 내년에는 이제 3E 밀어내고 주류로 자리 잡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 3E 같은 경우에는 가격 프리미엄이 한 30% 정도, 25%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HBM4는 더 높아지면서 30%의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의 전망이고요. 이 안에 강자인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50%를 넘어갈 것이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20만 닉스 겨우 회복했다가 다시금 좀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19만 8,500원까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만 원 아래에서의 움직임은 계속 모아갈 자리일까요? 20만 원 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바로 고꾸라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전략 잠시 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재생 섹터 점검합니다.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통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아직은 길이 남아있는데 하원 통과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갔다는 데에서 많은 부분 업계에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다소 좀 불합리한, 불편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 점검해 보죠. 일단 내용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한다에 있습니다. IDC, AMPC, 일몰 시점이 가까워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일몰 시점이 가까워진 가운데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돼서 수정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세액공제 자체는 많이 축소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 통과되고 나서 60일 안에 바로 공사 시작하거나 이미 공사 시작한 기업들은 지금 2028년까지 모두 공사를 마무리해. 그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수정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추가된 조건이 다소 불편한데요. 주택용 태양광 장비 임대 사업하는 기업들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조항이 추가되면서 TPO 사업 영위하는 쪽으로는 굉장히 좀 불리해질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썬런이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영향받으면서 TPO 사업에 대한 반사수혜 받을 거야 라면서 시총이 한 2조 원 정도 최근 단기간에 올라온 한화솔루션은 다소 단기간에 이 기대감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오늘 오전 리포트를 새롭게 업데이트했습니다. 지금 5월 등락인데요.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5월 등락을 보시면 꾸준한 상승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선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분명히 미국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올라왔거든요. 지금 차트 잠깐 보실까요? 한화솔루션은 하나증권에서도 TP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낮춰 잡은데 영향을 받네요. 4.8% 하락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1분이라서 예상 체결가 호가 잡히는데 많이 빠지네요. 8%가량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고가로 4만 원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기대감 낮추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 딛고 다시 봐야 되는 걸까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조정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략 같이 고민해보죠.
반면에 웃을 수 있는 쪽은 원전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IRA 수정안에서 원전이 제외되는 예외 조항이 좀 붙었거든요. 2028년까지 건설 시작하면 원전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이 조항이 담기면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라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까지 영향 받을 수 있는 부문, 여기에 플러스로 얼마 전 미국에서 원전 발전 용량 지금보다 4배 가까이 늘릴 거야 라는 행정명령 곧 통과한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거라는 내용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기대감으로 고공행진했죠. 물론 가스터빈 내용까지 반영을 하면서 올라온 움직임이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가면서 스웨덴에서도 신규 원전 4기를 새롭게 짓는다는 내용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제는 일부 쉬긴 했는데요. 어제가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다시 한번 4만 원에 안착할 수 있을지 두산 에너빌리티 프리마켓에서도 올라왔어요. 지금 호가 움직임 보시면 3.5%의 상승을 보입니다. 39,000원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4만 원 안착 그 이상까지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상 호가 지금 잠깐 점검해 볼게요. 코스피는 2603선, 이번 주 겨우 지켜줬던 2603선인데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면서 아주 강한 반등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들어볼게요. 정택은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빨간불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불안한 내용들도 좀 있어서요. 신재생 쪽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IRA 세액공제 관련해서 수정안 통과됐는데 하나솔루션은 상당히 불편해라면서 TP 하향 조정 리포트까지 네네. 나왔습니다. 이거 반납되게 되면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거 일단 팔아야죠. 일단 파는 게 맞습니다. 일단 최대한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최근에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솔직히. 미국 쪽 이슈도 있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가지고, 또 이제 국내 정책 테마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쪽도 물론 영향을 받았지만, 국내 정책 테마가 조금 더 강하게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는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책 테마 때문에 올랐다는 점을 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정책의 연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신재생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 테마에 의한 상승이 일정 부분 나왔고 그러면서 TPO 같은 경우는 조정의 핑계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매도가 가능하다라면은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일단 비중 축소하자. 태양광 풍력 싹 다요. 원전만 제외하고요. 야, 원전 제외하고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이 부분은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공감하세요. 원전은 힘 받아갈 거로 보이는데 예외 조항 그리고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4만 원 뚫게 되면 네. 지금이라도 원전 담아야 되나? 어제가 마지막 기회였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결국 이제 속도와 시기의 문제일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하에서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놓치셨던 분들이 지금에서 이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조금은 더 욕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앞서 이제 대표님과 약간 다른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어느 부분이요?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기회로 여기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저도 이 뉴스에 그냥 매도를 하고 안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자체가 회복세로 들어오는 혹은 개선세를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IRA 보조금이 뭐 바로 이제 삭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은 이제 기회로 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대신 오늘의 조정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이제 퍼스트솔라라든지 썬런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조정의 폭이 깊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무리하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태양광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이 조금은 안정화되면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 저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조정을 이용해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금 96%의 상승을 보이면서 말씀하셨던 네. 이내 상승률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오히려 이 부분에서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고. 지금은 사실 이제 매도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일부는 70%, 챙기고. 90% 이상 수익 나신 분들은 사실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 10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저는 50주 정도는 이제 지금부터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50주는 추후에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더 담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최종적으로 매도를 확정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은 여전히 좋고 말씀하셨던 G2파워는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이다라는 이야기도 이번 주에 주셨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 보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이 화장품 쪽에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요. 이 부분 의견 궁금합니다. 지금 1.9%가량 상승하는데 사실 지금 호가 수준에서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이번 주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사흘째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유증의 신세계 쪽 참여 이 내용에 새롭게 봐도 될지 혹시 두 분 중에 지금 긍정적인 코멘트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정 이사님? 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좋아요. 네, 일단 시기적으로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뭐 작년 하반기 정도였다라면은 뭐 상당히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1분기 바닥을 통해서 이제 돌아설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실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 실적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매각 가격이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아마 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M&A 가능성 플러스 실적이 실현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현재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장에서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더 화장품주 이야기가 워낙 풍성해서 본장에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코멘트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장 곧 문 엽니다.